안녕하십니까. 금융 분야의 단계적 망분리와 자율 보안에 대한 소프트 캠프의 보안 솔루션을 통한 규제 대응 전략에 대해서 소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월 13일 금융위원회에서 금융 분야 망분리 개선 로드맵을 발표했습니다. 총 3단계로 추진하겠다고 발표했으며 1단계는 2024년도 연내에 추진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1단계에서는 생성형 AI 허용, 클라우드 이용 확대, 연구개발 분야 망분리 개선 세 가지를 개선하겠다고 발표했으며 생성형 AI 허용에 대해서는 가맹정보 처리된 자료까지 생성형 AI에 학습시킬 수 있도록 규제 특례를 허용하겠다고 하였으며 클라우드 이용 확대에 대해서는 기존에는 협업툴, 인사관리 등 비중요 업무만 허용하였으나 개선 사항에서는 가맹정보도 허용하고 고객관리, 업무 자동화, 보안 등 추가적으로 거의 대부분의 업무에 대해서 클라우드 이용을 허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연구개발 분야 망분리 개선에서는 현행에서는 업무망과 연구개발망 사이에 물리적인 망분리를 규정을 하였으나 개선되는 상황에서는 논리적인 망분리도 허용하겠다라고 하였습니다. 또한 기존에는 불가능했던 연구개발망과 전사실 간의 망분리에 대해서도 개발에 대한 결과물이라든지 소스코드 등을 전산실로 이관할 수 있도록 일방향 데이터 전송을 허용하겠다고 하였습니다. 또한 연구개발망에서도 기존에는 개인 신용정보를 금지하였으나 가맹정보를 허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2단계에서는 1단계에서의 규제 특례를 정규화하고 제도화하겠다고 하였으며 규제 특례를 확대하고 고도화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또한 새로운 사항인 제3자 리스크 관리를 강화하겠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제3자 리스크 관리라는 것은 최근에 발생했던 클라우드 스트라이크 사고와 같이 비금융권의 사고로 인해서 보안 사고로 인해서 금융권의 업무 시스템이나 사스 시스템이 영향을 받는 것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금융권만의 별도의 테넌트라든지 리전을 가져갈 수 있도록 제3자 리스크를 해소할 수 있는 그런 기능들을 도입하라는 거였습니다. 그리고 3단계에서는 가칭 디지털 금융 보안법을 제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연내에 공청회를 거쳐서 2025년도 정도에 가칭 디지털 금융 보안법을 제정을 해서 자유 보안과 결과에 대한 책임을 강화하는 보안 체계를 구축하겠다라는 것이 주요 핵심 내용이었습니다. 조금 더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면 보시는 그림과 같이 에저 이저에서는 첫 번째 업무망에서 제일 왼쪽에 보이시는 업무망에서 보면 비중요 업무만 사스를 사용할 수 있고 이 외에도 개인 신용 정보라든지 모바일로는 접근할 수 없다고 했으나 오른쪽 그림에 보시면은 이용할 수 있는 업무를 확대를 해서 거의 대부분의 업무들을 사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허용을 했습니다. 또한 신용정보 내용 중에서 가맹 처리가 되어 있다면 가맹 처리된 정보도 사스를 사용할 수 있게끔 했고 또 사내에서 사용하고 있는 모바일에서도 사스를 쓸 수 있도록 허용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보시면 업무망과 연구개발망 사이에 있는 물리적인 분리를 논리적인 망분리로 허용하겠다고 이번에 발표를 하였습니다. 또한 연구개발망에서 개인 신용정보를 금지했지만 역시 개인 신용정보가 가맹화 처리되어 있다면 연구개발망에서도 사용할 수 있다라는 것이 이번 규제 개선의 주요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한 오른쪽 그림에 보시면은 아주 자그마한 게 있는데 전산실에서 기존에서는 연구개발망에서 전산실로 어떤 소스 코드나 데이터를 이관할 수 없었는데 이제는 물리적인 망분리를 예외를 추가를 해서 연구개발망에서 소스 코드라든지 결과물에 대해서는 전산실로 이관할 수 있도록 하고 또한 전산실에 있는 정보 처리 시스템과 사외에 있는 생성형 AI를 연계를 해서 핵심 검증 서비스 등을 개발할 수 있는 그러한 기능들을 허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융정보 처리 업무에 대해서도 생성형 AI라든지 이런 AI를 쓸 수 있도록 허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들에 대해서 이제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저희 소프트 캠프의 대응 방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금융 분야 망분리 개선에 대해서 업무용
사스 및 생성의 AI를 확대 지원하는 방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시는 그림과 같이 왼쪽과 같이 업무 이용이 확대가 됐는데 이에 따른 보안 대책을 준수해야 됩니다. 첫 번째, 승인된 사스만 사용해야 한다든지 사스 사용 시에 사용자 계정 정보에 대한 보안 관리를 해야 된다든지 또 사스 인증 시에 반드시 MFA 인증을 사용해야 된다든지 또는 DRM 문서 등이 사스에 업로드될 때에는 문서가 사스의 DRM으로 변환되어야 된다든지 또는 업로드되는 문서에 대해서 개인정보라든지 신용정보라든지 민감정보, 영업기밀 등에 대해서 통제하는 방안이 필요하다든지 또는 업무망에서 허용된 모바일만 사용돼야 되기 때문에 이 모바일에 대한 관리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모바일이 사회로 반출되는 것을 제어해야 된다든지 등록된 모바일만 사용해야 된다든지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사스를 사용하다 내부 감염의 위험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보안 대책들을 준수를 해야 되는데 이러한 보안 대책들을 준수하기 위해서 필요한 보안 대책이 어떤 것이 있을까라고 생각을 해봤습니다. 첫 번째, 많은 고객들이 사용하고 있는 M365에 대해서 원드라이브, 쉐어포인트, 팀즈 등의 문서, DRM 문서가 업로드될 때 호환이 필요하겠다라는 거. 그리고 앞으로는 엔드포인트, 단말기에서 DRM 문서와 M365 문서가 혼용될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이런 것에 대한 보안 대책이 필요하겠습니다. 또는 또 사스 및 생성의 AI 사용이 확대됨에 따라서 내부 사용자 정보를 사스와 동기화해야 된다든지 통합 인증을 해야 된다든지 또는 제로 트러스트 정책 기반의 접속 통제를 해야 된다든지 개인 신용 정보가 포함된 문서나 파일, 클립보드 이런 것들이 업로드되지 못하도록 통제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웹 격리 앞에 설명드렸지만은 모바일 기기들을 통제하고 또 논리적인 망분리를 실현하기 위해서 웹 격리 같은 그런 보안 대책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보안 대책에 대해서 저희 소프트 캠프는 다양한 시큐리티 365라는 다양한 제품군을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보안 준수 사항과 보안 대책에 대해서 지금 보시는 그림과 같이 연계가 되어서 저희들은 각각의 보안 준수 사항에 대해서 저희 실드 DRM, 다큐멘트 시큐리티 6, 실드 ID, 실드 드라이버, 실드 게이트와 같은 각각의 기능을 가진 제품들을 통해서 다양한 사스 확대에 대한 보안을 준수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제시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M365를 사용하기 위한 실드 DRM이 되겠습니다. 보통은 이제 업무망에서 M365라든지 DRM 문서를 사용하는데 이 경우에 M365를 사용하지 않는 직원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협력업체 직원이라든지 아니면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사람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M365를 사용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는데 이럴 경우에도 저희 소프트캠프 실드 DRM은 AIP M365의 DRM과 레가시 DRM을 서로 호환시켜서 문서를 서로 호환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기능들을 제공해 드리고 있고요. 또 문서가 M365, 팀즈라든지 원드라이브라든지 쉐어포인트에 업로드될 때 단순하게 변환시키는 것이 아니라 변환도 자동으로 시키지만 여러 가지 집행 조건에 따라서 사용자라든지 그룹이라든지 문서의 종류라든지 저장 위치라든지 또는 문서의 권한에 따라서 문서를 DRM 문서를 M365의 DRM 및 AIP로 변환한다든지 또는 업로드를 차단한다든지 이런 기능들을 제공해 드립니다. 그래서 고객들이 가질 수 있는 M365에서의 공동 편집이라든지 또는 설치되어 있는 오피스가 아니라 웹 오피스를 통해서 편집을 할 수 있다든지 또는 화상회의를 할 수 있다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다양한 기능들을 저희 CLDRM이 제공을 해드려서 고객이 M365를 사용하는데 어떠한 불편함도 없도록 지원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업로드되는 문서에 대해서 저희가 팀즈를 통해서 원드라이브나 쉐어포인트에 문서가 업로드될 때 현실적으로 직접적으로 통제하거나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실드라이브라는 제품을 통해서 업로드되는 문서에 대해서 민감 정보라든지 개인 신용 정보라든지 이런 것이 업로드되지 않도록 통제하고 차단하는 그런 기능을 제공을 해드립니다. 그리고 고객의 요구에 따라서 우리는 팀즈는 사용하지만 클라우드 즉 원드라이브나 쉐어포인트에 문서가 저장되는 것은 피하고 싶다라는 고객들에게는 저희는
사내에 있는 로컬 스토리지, 파일 서버라든지 나스에 저장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기능을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고객이 팀즈는 자유롭게 사용하지만 그 팀즈에 업로드되는 문서, 채팅이나 파일에 업로드되는 문서에 대해서 실제적인 저장소가 사내에 있는 고객사의 사내에 있는 스토리지에 저장되도록 하는 기능을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CD 드라이브를 통해서 사스를 사용한다 그러면 업로드되는 문서에 대해서 통제하고 또 M365라든지 사내 스토리에 저장될 때 한 번 더 이중으로 암호를 해서 사외로 유출이 된다든지 이런 것들을 방지할 수 있고 또 문서에 대한 주권도 확보할 수 있는 그런 기능들을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스를 쓸 때 저희 용어로는 보안 통제 영역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만은 이 사스를 쓸 때 각종 뭐 세일즈포스, 뭐 M365, 구글 워크스페이스 등을 쓸 때 저희 제품의 다양한 기능을 통해서 사스 사용에 대한 보안 통제 영역을 둘 수 있다라는 겁니다. 첫 번째가 계정 관리. 사스의 계정과 사내 업무망에 있는 계정을 통합 관리함으로써 이 계정에 대한 일체화를 가져갈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사스를 사용할 때 사스를 직접 다이렉트로 연결하는 것이 아니라 저희 소프트캠프가 가지고 있는 웹 병리 제품인 리모트 브라우저 아이솔레이션 기술이 적용되어 있는 실드 게이트를 통해 접속함으로써 클립보드라든지 입력 문자라든지 개인정보 등을 통제할 수가 있고 또 논리적인 망분리를 통해서 사스를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해 드립니다. 그리고 앞에 설명드린 것처럼 저희 실드 드라이브를 통해서 파일이라든지 문서가 업로드될 때 개인정보라든지 신용정보라든지 검색을 해서 차단을 하거나 필요할 경우에는 저희 CLDRM 제품으로 DRM을 또 다른 DRM, 호환되는 DRM으로 변환시킨다든지 또는 다운로드 될 때 파일을 무효화한다든지 이러한 기능들을 제공해 드려서 사스 보안 통제에 필요한 MFA 인증이라든지 중개 서버 운영이라든지 타 인터넷 사용 접속 차단, 네트워크 보안 또는 논리적인 보안, 논리적 망분리 적용, 신용정보 유출 방지, 악성 코드 이런 것들을 모두 실현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번에는 생성형 AI 접속 보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규제 개선에 대해서는 크게 생성형 AI를 쓰는 게 두 가지 방법이 제시가 되었습니다. 하나는 정보 시스템에서 직접 상용 AI를 쓰는 방법이 제시가 되었습니다. 이럴 때에는 이번 로드맵에 나온 거 보면 정보 시스템을 직접 생성형 AI에 접속할 수는 없고 중간 미들 단계의 그 LAM 참조 DB를 두고 이 LAM 참조 DB에는 가맹화된 정보만 저장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기능들을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안전한 연계를 통해서 외부에 접속을 해야 된다는 거고요. 또 필요한 안전성 확보 조치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계정 관리, 접근 통제, 네트워크 보안, 로깅 이런 것들을 해야 되고요. 저희 소프트 캠프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분야는 사용자 단말기, 즉 업무망에 있는 단말기에서 AI를 사용할 때입니다. 그래서 업무망에서 AI를 사용할 때는 단말기 보안 대책과 안전성 확보 조치를 해야 됩니다. 단말기 보안 대책은 중요 정보가 업로드되지 않도록 모니터링하고 차단해야 된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단말기에 저장되는 중요 정보는 암호화돼서 저장돼야 되고 매체 통제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안전성 확보 조치 역시 마찬가지로 계정 관리, 접근 통제, 네트워크 보안, 로깅 이러한 기능들이 되어져야지만이 그 업무망에서 사스를 통한 AI를 사용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저희 소프트 캠프는 실게이트라는 제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실게이트 제품은 사용자가 챗GPT라든지 뭐 클로드라든지 빙이라든지 아니면 코팔 등을 사용할 때 첫 번째는 웹 격리를 통해 접속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논리적인 망분리 효과를 가져갈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러한 업로드되는 중요 정보를 대해서 모니터링, 파일이라든지 또는 복사 붙여넣기 또는 직접 입력한 글자에 대해서도 이 개인정보라든지 뭐 민감정보를 검색해서 차단할 수 있는 그런 기능들을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부 계정하고 AI 계정을 동기화시키는 실드 ID 기능을 통해서 계정 정보를 서로 호환할 수 있는 그런 기능들을 제공해 드리고요. 또 여러 가지 다양한 접근 통제를 위해서 제로 트러스트 조건부 정책을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질의한 내용 또는 응답한 내용을 별도로 저장되고 관리자가 조회할 수 있도록 하는 이 질의 내용과 응답 내용에 대해서 로깅하는 기능을 제공을 해서 안전하게 생성형 AI를 단말기에 접속할 수 있는 그런 기능들을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업무망과 연구개발망 간의 논리적인 망분리를 지원하는 방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연구개발망의 기존에는 물리적인 망분리였지만 이번에는 논리적인 망분리로 허용이 되었기 때문에 업무망과 연구개발망 간에 자료를 주고받는다든지 이러한 것들이 필요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보안 대책으로는 논리적인 망분리를 통해서 접속한다든지 그다음에 업무망과 연구망 사이에 서로 파일이나 문서를 주고받을 때 망간 보안 호환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리고 또 업무망에 있는 개인정보나 신용정보가 연구개발망으로 전송되지 않도록 통제하는 기능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러한 기능에 대해서 저희 소프트캠프의 지원 방안은 역시 앞에서 계속 설명드리고 있는 실드 게이트를 통해서 격리된 브라우저를 통해서 연구개발망에서 업무망에 접속한다든지 그 다음에 실드 드라이브 격리 저장소를 통해서 업무망과 연구개발망의 자료 전송이라든지 DRM 문서 호환을 지원해 드릴 수 있다라고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보시는 그림과 같이 왼쪽에 업무망이 있고 오른쪽에 연구개발망이 있다 그러면 연구개발망 단말기에서 연구개발망에서는 인터넷이 허용되기 때문에 대부분의 고객들이 연구개발망을 선호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구개발망 단말기에서 업무망에 있는 업무망 시스템을 접속을 할 때는 저희 실드 게이트 리모트 브라우저를 통해서 격리된 환경으로 접속을 하고 이때 업무망에서 다운로드되거나 업로드되는 클립보드라든지 이러한 개인 신용 정보에 대해서는 복사나 이동을 차단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을 해드립니다. 또 필요에 따라서 업무망에 있는 단말기 또는 업무망에 있는 자료를 연구개발망으로 이동하거나 또는 연구개발망에 있는 자료를 업무망에 있는 단말기에 전송을 할 때에는 서로 CDR을 통해서 유보해를 하고 전송을 한다든지 또는 업무망에 있는 자료가 연구개발망에 올 때는 신용정보나 개인정보가 다운로드 되지 않도록 사전에 검사를 통해서 격리된 저장소를 경유해서 파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이러한 기능들을 제공해 드릴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업무망에서 인터넷 격리 사용을 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망에서 SaaS를 통해서 인터넷을 사용하는 방안에 대해서 저희는 제시를 해드리고자 합니다. 원래 업무망에서는 이제 다이렉트의 그 인터넷 사용은 허용되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업무망에서 인터넷 쓰기 위해서는 접속을 위해서는 논리적인 망분리 요건이 충족이 돼야 되고요. 또 유해 사이트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접속하는 사이트에 대해서 화이트리스트 방식, 블랙리스트 방식의 관리가 필요하다는 거고요. 또 업무망으로의 인터넷 데이터가 들어올 때 이동 복사에 대해서 통제가 필요하다는 거고 인터넷 사이트로 개인 진용 정보라든지 민감 정보가 유출되는 것을 방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업무망 내에 인터넷에 있는 악성 코드가 유입되지 않도록 하는 기능도 필요합니다. 이런 기능에 대해서 저희들은 실드 게이트를 통해서 격리된 환경으로 접속을 하고 이 실드 게이트에는 유해 사이트 차단 기능과 화이트리스트, 블랙리스트 URL 통제 기능을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실드 게이트에는 사이트로부터 업로드되거나 다운로드되는 클립보드나 문서에 대해서 이동 복사를 통제할 수 있는 기능을 역시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터넷 사이트로의 그 신용 정보라든지 개인 민감 정보가 업로드되지 않도록 하는 것을 지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리모트 브라우저이기 때문에 악성 코드가 내부로 들어올 수는 없지만 혹시라도 파일을 다운로드할 경우에는 저희 소프트캠프가 보유하고 있는 실덱스 파일이라는 무해화 솔루션을 통해서 악성 코드가 내부로 유입되는 것을 차단할 수가 있습니다. 업무망에서 SaaS를 통한 인터넷 사이트 접속에 대한 워크플로우를 좀 보시면 이제 그림과 같이 업무망 사용자가 인터넷을 접속을 할 때 인터넷 접속하는 것이 아니라 브라우저를 통해서 저희 그 실드 게이트
리모트 브라우저를 접속을 하고 이 리모트 브라우저에서 격리된 환경으로 인터넷에 접속을 하고 접속된 화면을 사용자에게 전송을 합니다. 저희는 비디오 스트리밍 방식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 실드 게이트 서버에서 접속된 화면을 사용자에게 비디오 스트리밍으로 전송을 해주는 겁니다. 그리고 사용자가 접속을 할 때는 제로 트러스트 컨디셔널 어댑티브 폴리시 정책에 따라서 ID라든지 IP라든지 URL이라든지 시간이라든지 이런 접속 조건에 따라서 허용하거나 차단하거나 뭐 클립보드를 제어하거나 업로드 다운로드를 제어하거나 스크린 마커를 보셔야 된다든지 각각의 그 정책들을 지원하는 그런 기능들을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터넷에서 이제 파일을 주고받을 경우 첫 번째 인터넷으로 업로드되는 경우에는 URL에 따라서 업로드를 허용하거나 차단할 수 있으며 역시 업로드될 때 민감 정보나 개인 정보를 검색해서 차단하거나 허용할 수 있고 필요에 따라서는 업로드되는 문서에 대해서 DRM을 변환해주는 인터넷에 있는 사스의 DRM으로 변환해주는 그런 기능들을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또 인터넷에서 파일을 다운로드할 때에는 그냥 다운로드하는 것이 아니라 모해화시켜서 스크립트라든지 악성 코드를 제거하고 깨끗한 포맷의 파일만 내부로 유입시키는 이러한 방식들을 저희는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리모트 브라우저의 동작 방식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리모트 브라우저의 동작 방식은 저희는 이제 사용자가 브라우저를 통해서 접속을 하겠다고 요청을 하면은 웹 격리 서버에서 일회용 컨테이너가 가동이 되고 이 일회용 컨테이너에서 실제 인터넷에 접속을 해서 그 화면을 그린 다음에 그린 화면을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비디오 스트림 방식으로 사용자에게 전송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논리적인 망분리에 해당이 됩니다. 이미 규제 샌드박스에서 논리적인 망분리 허용한다는 사례가 있었고요. 또 말씀드린 것처럼 이러한 리모트 브라우저 방식이기 때문에 인터넷 또는 사스를 사용할 때 개인정보라든지 신용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통제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접속하는 인터넷은 기존의 웹필터처럼 화이트리스트 방식이나 블랙리스트 방식으로 인터넷 접속을 제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리모트 브라우저이기 때문에 악성 코드가 사용자 단말기에는 전혀 유입되지 않습니다. 완벽하게 차단할 수 있는 그런 기능들을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하나의 기능은 사용자가 브라우저를 닫을 경우 웹 격리 서버에 있는 일회용 컨테이너도 자동으로 삭제가 됩니다. 그래서 일종의 과거의 샌드박스와 같은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인터넷 접속해서 만일에 악성 사이트에 접속을 했다 하더라도 그것이 횡으로 전파되거나 내부로 전파될 일을 원천적으로 차단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 명의 사용자가 접속을 할 경우에는 그 인원수만큼의 일회용 컨테이너가 동작에 대해서 각각의 격리된 환경에서 웹이 브라우징되고 그 브라우징된 화면을 각각의 사용자에게 비디오 스트리밍으로 전송을 해드립니다. 그래서 이 다양한 그런 인터넷 사용을 하더라도 내부에서는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기능들을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